퍼져가는 겁니다. 사악함은 확산되는 겁니다. 생각을 진지하게 하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봤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까지 계속 보지 않습니까? 사악함이 확산이 돼 가지고 결국은 암이 사람을 쓰러뜨리듯이 체제를 무너뜨리고 사람을 그냥 가난의 도가니로 여러분들 밀어넣겠죠. 그 이야기를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빌 에크만 씨가 투자자로 뛰어나지만 생각이 참 반듯한 사람 같아요. 반유대주의는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치명적인 사회학도 전부 다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그걸 그냥 두면은 사회를 삼키게 되는 겁니다. 사회를. 대한민국 사람들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빌 에크만이 반유대주의 엔티세미티즘은 바이러스 같습니다. 저는 이걸 그냥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이런 치명적인 사회학들은 전부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바이러스가 여러분을 다 삼킬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아, 바이러스가 너희들을 다 삼키고 너희들을 다 죽일 거다. 야. 너희들 자식들도 죽일 거다. 이야기죠. 빌 에크만의 이야기가 여러분들 저는 어떻게 들리는 거 아니에요. 빌 에크만 이야기가 들리는 게 아니고 그냥 한국 이야기로 들리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지 않는다면 대학 캠퍼스에서 미디어의 도움으로 확산되고 더 치명적으로 변하면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죽일 것입니다. 한국의 주류 언론들이 전부 다 이런 거짓과 사기와 조작에 동참을 하고 한국의 지배 엘리트들이 전부 다 거짓과 사기와 조작에 동참하고 사회가 안 망하겠습니까? 사회가 죽는 거죠. 여러분 빌 에크만이 쓴 글 보시기 바랍니다. 정오는 한 사람을 표적으로 삼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정오는 가장 작은 소수 집단을 먼저 공격한 다음에 다른 피해자에게 넘어갑니다. 한 사회가 그 사회의 기둥과 허리와 대들보에 속하는 악을 그 대들보를 공격하는 악을 침묵하게 됐을 때 차례차례 전부 다 여러분들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소수 집단을 먼저 공격하고 다음 집단을 계속 공격 전부 다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주 여러분들 핵심을 그러니까 뛰어난 투자자니까 여러분 뛰어난 투자자는 뭘 잘해야 되겠습니까? 복잡한 현실에서 현실을 관통하는 핵심 원리를 찾아내는 능력이 있을 거라 빌 에크만이 그래서 이런 부를 엄청나게 축적했을 겁니다. 여러분 글 쓰는 거 보면 딱 알지 않습니까? 바이러스와 같은 겁니다. 좌편향 매체들이 계속 정직하지 못한 보도를 하는 겁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여러분들 콜로라도주가 굉장히 여러분들 민주당 색채가 강한 아주 특별한 곳이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천조국 파랭이가 콜로라도가 문제가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거기에 콜로라도 아마 주도가 볼던지 큰 도시가 볼더가 있죠. 친이스라엘 행사에 아주 나이가 많은 유대인들이 아마 할머니들 중심으로 참가했는데 이집트 출신의 불법 체류자가 아마 하얀병을 던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다쳤던 모양입니다. 그 이집트 사람 40대인데 생각이 안 바뀌는 겁니다. 유대인 나쁜 놈들 이런 거 안 바뀌는 겁니다. 이게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건이 여러분들 미국 국내 뉴스 중에 큰 뉴스네요. 여기 이제 미국의 여러분 이 매체 가운데 NPR 좌편향 매체로서 굉장히 유명한 매체죠. 콜로라도주의 볼드시의 펄스트리트 몰에서 시위에 참고하고 있던 유대인 노인들이 공격 때문에 불에 탔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올리비아라는 분이 이 사건의 핵심인 반유대주의에 대해서는 일체 왜 NPR이 이야기를 하지 않냐 이렇게 항의하는 겁니다. 그거는 감춰야 되니까. 본인들이 설정한 내러티브 의지에 맞지 않는 주제니까 숨겨야 되니까 언급 안 하는 거죠. NPR 유명한 좌편향 매체죠. 반유대주의가 반문명이지 않습니까? 선거 공정성 훼손이 반국가지 않습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반유대주의가 문명을 파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이스라엘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에 대한 호불호 문제가 아니고 유대인에 대한 호불호 문제가 아니고 반유대주의가 반문명이지 않습니까? 문명을 파괴하는 거지 않습니까? 야만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루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5명의 유대계 미국인이 병원에 입원을 한 겁니다. 이렇게 아마 할머니들이 이렇게 많이 다치신 모양입니다. 사건을 보니까 6월 1일 날 일요일 날 발생했고 미국 콜로라도주의 볼데슬린 친이스라엘 형사에서 하연병 공격이 있었고 이 공격을 콜로라도 볼드 펄스트리트에서 발생했고 평화 시위였고 용의자는 휘발유가 담긴 정원용 호스를 개조한 하연 방사기를 썼네요. 하연병을 사유해 참가자들을 공개했고 8명이 부상했고 이 중 홀로코스트 생존자가 포함이 되어 있고 큰 사건입니다. 용의자는 모하메드 사브리 솔리만 45세 이집트 국적자고 2022년 바이든 행정부 때 B1 B2 비자로 미국 입국 이후에 비자가 만료됐고 이후에 망명 신청 중이었으나 불법 체류 상태고 시온주의자들을 겨냥했다. 이 사람이 생각이 안 바뀌겠죠. 본인이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거니까. 여기 스캇 제닝스 CNN에 가가 여러분들 좌파 인사들하고 논쟁을 아주 많이 하는 스캇 제닝스라는 분이 말씀 잘하셨네요. 이거는 서구 문명의 미래에 대한 일종의 전쟁이다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반문명과의 전쟁인 거죠. 그죠? 여기 보시면은 아마 이번 범인에 대해서 45세고 피해자가 6명이고 하연 임시로 만든 하연 방사기를 썼고 용의자는 공격 중에 프리 팔레스타인을 외치는 소리를 들었고 FBI는 테러 행위로 조사하고 있고 안타깝게도 이러한 공격은 전국적으로 너무 흔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폭력 가해자들이 우리나라 전역의 커뮤니티를 계속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한 것이 하버드 대학의 이름들 친팔레스타인 시위지 않습니까? 이게 정당하다고 이야기한 것이 콜롬비아 대학의 이름들 도서관 점령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게 다 이름들 별 문제 없다고 하는 것이 미국의 주류 언론들의 목소리지 않습니까? 그걸 한국의 주류 언론들이 전부 다 받아쓰기를 해서 이런 가지지 않습니까? 반유대주의가 뭐가 문제냐 이야기죠. 하버드대학 총장이 여자 총장이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해서 옷 벗었지 않습니까? 컨텍스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맥락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생각 자체가 가치관 자체가 흐릿한 겁니다. 선과 악에 대한 부분이 흐릿한 거죠. 정의와 부정에 대한 것이 흐릿한 겁니다. 그러니까 맥락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 이름 총장이 이 디펜드 오브 더 컨텍스트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진보 진영의 인사들은 선악 개념이 굉장히 흐릿하죠. 선악 개념이. 그리고 왜? 그래 내가 좀 도둑질했다 왜? 내가 조작했다 왜? 뭐가 문제인데? 이런 식인 겁니다.
피가 찬 겁니다. 하버드 대학과 다른 대학의 학생들이 인티파다 반유대주의를 글로벌라이제이션 하자 그들이 이름 외친 겁니다. 폭력을 선동하는 것은 프리스피치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살인과 다른 폭력 행위를 여러분들 요청하는 것은 살인이 아닙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여러분들이 백악관에 방문해 가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극좌파 정치인이 보우인을 죽여라 보우인을 죽여라 보우인을 죽여라 팡팡팡 그냥 별 문제로 삼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남아프리카 공화국 백인 농부들이 살해 사건이 큰 문제인데 선동을 하는 거잖아. 그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 그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아프리카의 문제인 겁니다. 사고방식 여러분들 보시죠. 이준석이나 김용태나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공박선생님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홍준표가 여러분 뭘 이야기합니까? 이준석이 잘한다. 이준석이 문제가 없다. 한덕수가 뭘 합니까? 사전투표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뭘 한 겁니까? 사전투표하자. 대한민국의 정치 엘리트의 수준이라는 것은 저는 바닥이라고 봅니다.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후기 조선 때 나라가 망할 때 전부 다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대부분 있죠. 윤치호가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무슨 보수 이념이 있다? 보수주의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제대로 답하는 사람이 몇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국힘당 국회의원들 가운데 내 눈에는 다수가 보수를 팔아서 정치를 하는 인간들이라고 저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걸 한 건 안 읽었습니다. 보수주의가 뭐냐 이런 그걸 한번 읽어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냥 전부 다 보수를 팔아가지고 그리고 선거가 엉망진창이 되더라도 어차피 영웅은 하면 우리가 먹을 거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한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식민지가 될 당시에 여러분들 조상들 그렇게 나무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옳지 않은 일을 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문화적 유전자는 똑같은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 그때나 지금이나 국민들 보기에 우습게 보고 봉사하는 생각 없는 거죠. 국힘당 하는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저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반듯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나쁘다 이렇게 하면 나쁘다고 이야기해야 나쁘다 그 이야기가 왜 안 나오냐 이야기죠. 그게 나쁘다 도둑질 했으면 나쁘다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나쁘기도 할 것 같고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거지 않습니까? 홍준표 씨가 이런 무슨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는 나쁜 일이기도 하고 그거는 좋은 일도 같습니다. 이 depends on context. 그건 상황에 따라 공 박사님 달라집니다. 그 상황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공 박사님처럼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뭡니까? 당신은 극우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극우처럼 생겼습니까? 나는 극우 같은 게 할 수 없고 자 여기 보시면은 하버드와 다른 학생 시위대는 인티파다의 세계화를 외치며 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폭력에 대한 선동은 언론의 자유가 아닙니다. 살인 및 기타 폭력 행위에 대한 명확한 요구입니다. 시민들의 죽음에 대한 요구를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더 죽어야 됩니까? 얼마나 반듯한 생각을 이야기하는. 그런데 이 반듯한 생각이 미친 생각으로 여기는 사람이 세상에 꽤 많다는 겁니다. 틀린 거는 틀리다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옳지 않다고. 그것은 옳지 않으니까 고쳐야 된다고. 그것은 옳지 않으니까 제거해야 된다고.
그것은 옳은인이 아니까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가 그렇게 어렵냐 이야기죠. 옳지 않은 일인데 한덕수가 사전투표장에 가지 않습니까? 그걸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걸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내가 사람으로 안 보이죠. 한동훈이가 이름 사전투표장에 뛰어가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이준석의 이름 사전투표장에 뛰어가서 내가 그 사람으로 보이겠냐고. 사람으로 안 보이지. 다음에 어렵게 되면은 뭐 울고불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자업자득이고 본인들이 뿌린 대로 여러분들 거두는 거니까. 그러나 뭐 그렇다 해서 오늘 이름 다 지난 일이고 오늘 선거하시는 분들은 선거장에 꼭 가시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투표에 이재명 후보가 최소 200만 표 이상 정도로 이길 거고 뻔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당일 투표에서 김문수 후보가 얼마나 선전하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 결정이 안 되겠습니까? 구한말 욕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요즘 내 입에서 그냥 조선 사람들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구한말에 우리 조상들 보고 나라 왜 팔아먹었냐고 그렇게 이런 삿대질을 하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원래 그게 우리 모습인 겁니다. 우리 원형 우리 원래 모습인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좀 복잡하고 소란한 이야기 이제 여기서 마치고 기술 문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술 문제. 자, 여러분 이제 분위기 일신해 가지고 기술 문제. 자, 여러분 세상 이제 앞으로 뭐가 가지고 먹고 살겠습니까? 광고 제작을 에이전트가 하는 겁니다. AI가. 광고를 여러분들 AI가 초벌 광고를 AI가 다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구글의 공동 창업자인 불린 씨가 이야기하는데 애플하고 구글 사이에 이제 큰 격차가 나 있다. 그런 내용을 구글은 한 25년 정도 AI 분야를 연구해 왔고 애플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인데 그게 핵심이 뭔가 하니까 구글이 AI 영화 제작 에이전트를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게 플로우입니다. 이 플로우 모델은 AI 동영상 에이전트 비오, AI 이미지 생성 에이전트 이메이진, AI 기초 모델 에이전트 대형 언어 모델 제미나이 이 세 개를 합쳐 가지고 AI 영화 제작 에이전트를 발표한 겁니다. 영화 제작 AI 도구를 발표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똑같이 뭐가 가능한 거 아니까 AI 광고 제작 도구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도 새로운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메타가 내년을 목표로 해가지고 AI 광고 제작 에이전트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지. 광고를 그냥 초벌 광고를 거의 다 자동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풀리 오토매틱 애드버타이즈먼트 크리에이션이니까 광고를 여러분 AI한테 여러분들 명령을 때려 가지고 다 초벌을 다 만드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가지고 조금 여러분 수정 보완을 가지고 광고를 내보내는 겁니다. 광고비가 얼마나 제작이 되겠습니까? 메타가 이제 주도하고 있는데 메타뿐만 아니고 이제 구글 뭐 전부 다 이제 뒤를 따라오는 거죠. 메타 광고 제작 도구 이걸 AI 광고 제작 에이전트 같은 이름입니다. AI 기반 광고 솔루션 AI 활용 광고 제작 자동화 전부가 그렇게 생성형 AI를 그냥 광고 제작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겁니다. 엊그제 소개했던 구글 영화 제작 도구 구글 영화 제작 에이전트 똑같은 겁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메타는 AI 기술을 활용해서 광고 콘텐츠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최적화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AI는 광고의 이미지, 텍스트, 타겟팅 등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사용자 데이터를 분석해서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광고주들은 엄청나게 시간을 절약하게 될 겁니다. 파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광고업계도 엄청나게 충격을 줄 것 같아요. 사람 숫자를 현저히 줄일 것 같아요. 초급 여러분들 광고 분야 전문가들을 마크 저커버그는 메타의 미래를 AI 중심으로 보고 광고뿐만 아니라 메타의 다양한 플랫폼에서 AI를 활용해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비즈니스 효율성을 높이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AI 광고 자동화는 비용을 절감하고 광고 효율성을 크게 올릴 것으로 봅니다. 그냥 여러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생성형 AI하고 똑같은 그런 종류의 광고 전문 생성형 AI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얼마나 타격을 받겠습니까? 단순한 그래픽 디자인이나 광고 문구 작성 같은 작업은 대부분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메타뿐만 아니고 구글, 아마존, 틱톡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AI 기반 광고 솔루션, AI 광고 제작 에이전트를 개발 중입니다. 자, 여러분 다음 또 기술 분야 AI 슈퍼 비서. 시키는 거 다 해주는 겁니다. 오픈 AI사를 중심으로 플랫폼 기업들이 총력전을 벌이는 겁니다. 일정 관리부터 전부를 다 담당해 주는 겁니다. 챗GPT가 단순 응답을 넘어서 만능 AI 비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AI 슈퍼 비서 계획 당긴 내부 문서 공개 2024년도에 작성한 거네요. 2025년도 상반기 내에 AI 슈퍼 비서를 상업화하겠다 그런 내용을 담은 거네요. 한두 번 여러분들 저도 소개를 했습니다. 샘 울트만의 구상을. 사용자를 깊이 이해하고 인터넷 인터페이스 역할을 담당하는 AI 슈퍼 비서를 구축하겠다. 챗 GPT가 훨씬 더 이런 진보가 돼 가지고 사람이 원하는 작업을 맡기면은 비서처럼 동료처럼 부하처럼 완성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사용자 인생의 필수적인 AI 슈퍼 비서가 될 것이다. 2025년도 상반기니까 상당 수준까지 여러분들 작업들이 다 진행된 것 같습니다. 출시 시점은 2025년도 상반기. 챗GPT 궁극적으로 슈퍼 어시스턴트로 사용자를 이해하고 사용자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해하고 모든 작업을 도와주는 슈퍼 어시스턴트. 여러분 요즘에 그런 거 느끼시죠? 저는 AI 여러분들 이용하면서 점점 더 개인화된 서비스를 잘 제공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질문에 답하고 집도 찾고 변호사에게 연락하고 헬스장에 가입하고 휴가 계획을 대신 짜주고 선물도 준비하고 쇼핑도 대행해 주고 할 일도 관리하고 이메일 보내는 모든 작업들 여러분들 주문하게 되면 병렬 처리 여러 개 작업을 동시에 처리할 수 비동기 처리 중간에 이런 귀찮게 이것저것 물어보지 않고 완결된 작업을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일자리가 얼마나 크게 변하겠습니까? 오픈 AI 외에 구글, 제미나이, 메타, 라마,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등이 경쟁하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오늘 한 번 더 부각하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여기 여러분들 월스트리트저널에 오늘 이런 내용을 보도를 한 겁니다. 여기 이제 50퍼스트 데이터, 이게 치얼스라는 게 이게 이제 미국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우리 함께 잘 익숙하지 않은데, 이게 이제 50퍼스트 데이터라는 것이 아마 넷플릭스 그런 드라마 같아요. 입맞춤을 50번이나 첫 입맞춤을 50번 했다는 그런 드라마니까 옛날 것을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죠. AI가 처음에는 옛날 걸 기억을 못한 겁니다. 한 이야기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하고 했는데 점점 치얼스 1982년도에 히트를 쳤던 그런 드라마 모양인데, 여기서는 뭐 속속들이 서로 사정을 아는 그런 선술집에서 일어난 드라마 모양입니다. 개인을 잘 이해를 하는 겁니다. 메모리 기능이 있어 가지고 그 내용을 여러분 다룬 겁니다. 이렇게 AI가 마치 개인이 술집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AI가 개인을 잘 아는 겁니다. 이 사람을. AI 경험이 첫 데이터 50선에서 치얼스로 바뀌고 있습니다. 메모리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상대방 여러분들 AI를 활용하는 사람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충실하게 맞춰줄 수 있는 겁니다. 인공지능의 기억력이 높아짐에 따라 즉각적이고 능동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만큼 우리를 잘 아는 동반자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럼 이런 거 보면 또 뭡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메모리를 많이 팔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AI 여러분들 반도체 중요한 GPU 외에 메모리 반도체가 있는데 그 메모리 반도체 기능이 계속 활성화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 상당히 많은 정보가 상대방의 허락을 얻어서 내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번 AI를 이용할 때는 옛날 한 이야기를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죠? 점점 개인화돼 가는 겁니다. 개인화. 개인에 대한 메모리 기능이 계속 활성화돼 가는 겁니다. AI가 내 전부를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전부를 다 안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보게 되면 어딘가에 내와 관련된 대화를 기록하는 메모리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챗GPT나 아니면 글록이라든지 아니면 퍼플렉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시간이 가면 점점 내가 언제 이런 이야기를 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상대방이 잘 아는 거죠. 그건 메모리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메모리 기능이. 개인에 대한 경험이나 조언이 어마어마하게 활성화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AI 챗봇과 에이전트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술집이나 카페의 아늑한 친숙함이나 우리가 원하는 것과 일치할 것이라고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여러분들 조금 간격이 있는 거죠. 하지만 AI 시대의 가장 큰 놀라움 가운데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기술과 얼마나 빠르고 깊이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왜 그게 가능하냐? 상대방과의 대화를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메모리를 하고 있으니까, 저장하고 있으니까. 상대방 대화를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구체적인 그런 영역으로 확장되겠습니까? 의료 서비스 아니 광고 뭐 이런 부분까지 다 확장이 되겠죠. 개인에 대한 경험이나 조언이 가능한 겁니다. 투자, 컨설팅 다 가능한 거죠. AI가. 여러분들이 오픈 AI 챗 GPT나 이런 걸 활용하셔 가지고 메모리 기능을 활용하시게 되면은
개인에 대한 투자 기억들을 다 갖고 방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야말로 개인화된 투자 조언을 할 수 있는 거죠. 개인에 대한 좋은 제공을 위해 확보된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편리함은 위험도 있으니까. 챗GPT하고 자기가 이런 투자 경험을 다 이야기했는데 그 메모리가 누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은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기에 수집된 데이터가 오용되거나 유출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큰 문제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런 위험보다 저는 가능성을 훨씬 더 보니까 개인화된 광고, 개인화된 고객 서비스, 개인화된 헬스케어, 개인화된 재무상담, 개인화된 이런 투자 방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회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미친 듯이 이러면 달려가는데 나라가 좌측으로 가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진짜 세상 여러분들 극적으로 바뀝니다. 하루가 다르지 않습니까?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AI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점점 느끼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기억하는 겁니다. 개인을. 나눈 대화의 이런 중요한 내용을 대부분 다 기억을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오늘 보도가 됐던 월스트리트저널에 이 AI experience is going from 50 first data to cheers를 해가지고 제가 궁금한 겁니다. 아니 미국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50 first data는 드라마가 어떤 드라마인지 cheers라는 드라마가 어떤 건지 여러분 지금 이제 점점 더 cheers처럼 바뀌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AI 바텐더가 내가 누구인지 다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놈, 하이, 안녕 뭐 이렇게 다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개인에 대한 메모리 기능이 활성화되는데 여러분 이게 오늘 주제의 50 first data의 이름들 아마 퍼플렉시티의 드라마 나는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첫 키스만 50번째라는 아마 이 여성분이 옛날 일을 기억을 못하는 모양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키스를 할 때 첫 번째 키스처럼 보이는 모양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 영화는 주인공 루시가 단기 기억 상실증으로 인해 매일 아침 전날의 기억을 잃어버리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그녀와의 관계는 매번 새롭게 시작해야 되고 과거의 맥락이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AI가 예전에 어땠는가 이랬다는 겁니다. 매번 여러분들 입맞춤을 해도 기억을 여자가 못하는 것처럼 항상 새로웠던 거죠. 메모리 기능이 활성화 안 됐으니까. 여기 윈지 님이 교통사고로 단기 기억을 상실하는 경우라고 말씀하시네요. 초창기 AI 기술은 개인에 대한 메모리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솔루션 제공이 힘들었다는 거죠. 한 이야기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치얼스로 바뀌었다는 거죠. 치얼스 1982년도의 시트콤이네요. 치얼스 이거는 뭐 우리가 미국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드라마를 다 알 수 없으니까 치얼스는 보스턴의 한 술집을 배경으로 단골 손님들이 서로를 잘 알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바의 직원과 손님들은 서로의 이름, 취향, 개인사를 기억하며 따뜻하고 개인화된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시그니처 주제가 Where Everybody Know Your Name을 친밀함을 상징하며 전부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AI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AI 기술은 메모리 기능을 크게 향상시켰고 결과적으로 사용자와 관련된 정보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화된 응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개인화된 정보를 응답을 제공하는 개인화된 솔루션, 개인화된 조언. 오늘 투자하신 분들은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겁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죠. 엄청난 거죠. 개인화된 솔루션. 왜? 메모리 기능이 여러분들 활성화된 거예요. 메모리 기능이. 여러분 이런 거 보면 무슨 생각합니까? 나는 이런 거 보면 딴 거보다도 야 반도체 섹터가 앞으로 엄청나게 더 계속 발전하겠구나. 결국 하드웨어가 반도체를 대줘야 여러분들 기억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런 생각이 돌아가는 겁니다. 대화 그럼 이제 그게 하드웨어 상으로 어떻게 되냐. AI가 대화를 나누게 되면은 대화 컨텍스트 유지 임시 기억 장치가 가동이 되는 겁니다. 뭐 우리가 여러분들 대개 컴퓨터 쌀 때하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임시 저장 장치가 가동이 되고 이제 챗봇하고 이런 대화가 끝나게 되면은 주고받은 정보는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원하면은 AI가 기억할 수 있도록 옵션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지속적 기억, persistent memory. 사용자가 허락하는 경우에 AI에 저장되는 기능을 작동시킬 수 있는 메모리 기능을. 그건 장기 기억이 되는 거죠. 그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하루 지나가지고 여러분들 챗봇하고 이러면 다시 투자 자문을 하게 되면은 다 아는 겁니다. 이 양반이 뭘 좋아하고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 거 다 아는 거죠. 그게 얼마나 정확한 여러분들 어드바이스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드웨어 상으로 컴퓨터를 부팅할 때와 똑같은 겁니다. 장기 저장 장치가 AI의 지속적 메모리로 작동이 되고 그다음에 나누던 대화 맥락 이해에 필요한 그런 임시 정보들은 없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세상은 이렇게 여러분들 역동성 있게 바뀌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가지시고 또 오늘 사전투표 안 하신 분들은 당일 투표 꼭 가셔가지고 사람이 또 끝까지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